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요. 요즘 기상청의 슈퍼컴퓨터가 잘 작동을 안 하는지 날씨가 자꾸 틀리는데, 일단은 남부지방에는 비가 시원하게 왔고, 오늘은 열대야는 아닌 것 같은데 열대야가 올 것 같은 그런 변화무쌍한 날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때는 또 우리가 또 각별히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일떠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이후 28억 년하고도 6천만 년 뒤에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을 한다는 미륵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실제로 백제인들이 꿈꾼 미륵신앙 성진 미륵사가 있죠. 역사 속에서는 기록이 되어지기를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아들인 신금에게 유피되었다 도망을 가서 태조 왕건에게 기의를 하는 그런 역사적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항상 별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지은이가 나와 있는 것은 정감이라는 사람과 이심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두 사람이 금강산 1만 2천 봉을 주유하고 올라가가지고 금강산 정상에서 이제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대화를 이제 나눴고, 그래 이제 1392년도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후로 그런 어떻게 됩니까? 480 몇 년인가요?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정씨의 나라가 이제 들어설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 곳곳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로서는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기록을 하면 안 되는 불길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내용이 좀 흉흉했다 라는 정도로 이제 흐리고 있는, 말끝을 흐리고 있는 육자흉언이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6글자로 된 흉언. 흉은 이제 남을 흉보다 할 때 흉도 되겠지만 불길한 얘기를 말로서 하는 거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퍼지면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갈까봐 절대로 이제 기록은 하지 마라 이제 돼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육자흉언으로 역사학계에서 이제 정감록을 비교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되어지는 게 목자망존업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무 목자와 아들 자자가 합쳐지면 이자가 되고, 그럼 이시가 망한다. 존자와 업자가 합쳐지면 정자가 되는데 정씨가 흥한다. 목자망존업형. 새로운 정씨가 계룡산 신도안 부근에 이제 새로운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일떠 세울 것이다 라는 핵심 내용이 이제 정감록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감록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당시 1500년대의 후반에 그런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지,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예언했다는 내용을 묶어놓은
예언지 비슷하게 이제 조선시대는 통했어요. 그래 이제 그 뭐 임진왜란도 예측을 했다 하고 이제 병자호란도 예측을 했다 하고 그게 이제 그 한자를 파자가 해가지고 음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쓰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지금 현재로서는 재고 확인한 거에 따르면 정감록이라고 하는 것이 당국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한글 정감록이 있어요. 그래 그 한글 정감록이 어떻게 퍼졌는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필사를 해가지고 이런 비기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그 환란에 뭐 이렇게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때 이제 정감록을 필사하고 이제 그런 비기를 가지는 게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나라도 이제 뭐 이제 대비하겠다. 나라도 이제 안전한 그 이렇게 삶을 대비하겠다. 그래 이제 그 자필로 이제 옮겨졌고 예를 들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정감록에서 난세에 그러니까 난이 한창 벌어져 가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도피하면 좋은 곳으로 십승지라는 곳을 꼽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그 영주 지나가 풍기 그 인견으로 유명한 지물로 유명한 풍기. 그래서 제가 이제 풍기를 가봤더니 인견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항해도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감록에 따라가지고 우리 그냥 왔다. 여기가 그 저기 피난처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쟁통에 한국 전쟁통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한때는 그게 좀 시끄러워 가지고 1890 몇 년도인가요? 정감록의 예언이 그 실행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룡산 그 신도안 주변에 이제 절 같은 경우에 뭐 절 이름을 이제 누를 앞자를 써가지고 앞정사로 바꾼다든지 기신할 때 신자를 쓰고 있었던 그 신원사라는 절은 새로운 신자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그 무속을 행해가지고 그 정시의 기운을 누른다든지 하는 그 당시에 그 명성황후가 그런데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뭐라 할까요 그 서양에서 말하는 그 오컬트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하느라고 부산을 떨었는데 결국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조선왕조 500년은 스스로의 힘에 이제 무너진 거죠.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힘이 없으니 그 저기 항복해라 해서 이제 을사보호조약과 그 1910년 경술국치로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되어지고 이제 때때로 이제 국가가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정도령이고 이제 뭐 등장해서 나라를 구한다더라 하는 식으로 그래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좀 오해를 한 것이 뭐 3일 만에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서울을 내주고 이렇게 얻어맞고 뭐 자기도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육군 지휘부가 공산당하고 내통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할 일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을 오해해가지고 경질을 하고 지금의 지방병무청장에 해당되는 경남지구 병사구 사령부 사령관으로 보직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 징집 활동을 시키는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극거 귀국시킨 정일곤 장군이 준장이었는데 소장으로 진급시켜가지고 육해공군 해병대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한국 전쟁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그 계기가 되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자 혹시 그
여사 측에서 말한 그 정감록의 정도령이 정일권 장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02년도 그 한일 월드컵 4강에 진출을 하고 그 바람몰이를 해가지고 대권까지 꿈꿨던 그런 그 정몽준 씨의 경우에 아, 내가 그 정도령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그 좀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지지 기반 마련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 사람들은 또 정도령이 출연했다는 뭐 그런 식의 뉘앙스에 혹하는 거죠. 진짜 정도령이 출연한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정몽준 씨의 그 인기가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해 가지고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개인이 이제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정동영 후보가 그 이명박 후보하고 맞서 싸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별의별 그 선거에서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그 정동영 후보를 가리켜서 21세기에 등장하는 이제 정도령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정도령을 콕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 씨가 대통령이 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도령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실제로는 정 씨가 아닌 새로운 그 성씨의 인물이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감록에서는 정 씨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조선왕조는 그 전주희 씨의 나라였고, 전주희 씨가 이제 아들 때 계속 물려가면서 이제 그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주희 씨하고 가장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성씨가 정씨였다고 생각했는지 아마 조선왕조가 멸하게 되면 정씨의 손에 멸할 것이다. 정씨의 원한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 같은 정씨는 아니지만 그 뭡니까 그 고려 왕조를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했던 충신 그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했던 그 포은 정몽주가 정씨고요. 그 다음에 조선을 개국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지만 그 이방원과의 권력 갈등에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 정도전, 조선의 그 개국자 삼봉 정도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오해 섞인 내용도 많습니다만은 조선 중기 그 선조 임금 당시에 최대 그런 그 역사적 정치적 격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여립 모반 사건의 그 정여립도 이제 그 한편으로는 정씨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딱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그 괘씸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원님 재판 비슷하게 할 때는 괘씸죄가 이제 조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정여립 모반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정여립은 자결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만은 체포되어 온 1000명 사람들 중에 정씨라는 이유로 사형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씨는 기분 나쁘다 이거야. 조선 이씨 왕조 입장에서는 정씨는 기분 나쁘다. 그 대신에 어느 정도 활약상을 보인 것 같은데 그 성씨가 다른 성씨라는 이유로 사형이 면제되고 유배만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씨 집안에서는 그 전주희 씨 집안에서는 정씨 집안을 얼마나 안이 꼽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처벌을 받는 법은 역사에 없는 일인데, 선조 임금 때 이제 정여립 모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씨라는 이유로 뭐 남자라는 이유로가 아니고 정씨라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은 사례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이의제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를 동원해서 오랑캐를 친다 이것도 아니겠지만 하필 그 정렬의 모반 사건을 크게 이제 일으켜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는 오늘날로 치면 특별검사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필이면 송강정철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 그 정씨였어요. 그러니까 정씨의 손으로 정씨의 목을 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은 정렬입이 모반을 했든 안 했든 역사적으로 끼워 맞추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정감록이라는 책이 이제 유행을 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실체를 떠나서 사람들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래 이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경우에 그의 예언이 이제 들어맞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예언한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진 것도 많거든요. 하지만 1999년도 세기말이 와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는 가장 큰 전제 예언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확신할 수는 없는 예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감록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 정감록의 세세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예언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그래서 엄한 그 정씨가 나서 가지고 내가 정도령이니 뭐 선거에 출마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결국 그 정감록이 조선시대를 들끓었던 유행했던 하나의 예언서이긴 하지만 100% 들어맞는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예언서의 하나에 불과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시중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정감록을 풀이해놓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감록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에도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도 참고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에 무탈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가시기 전에 이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